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웨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시간입니다.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작물이 바로 감자죠. 감자 연구에 일생을 바친 감자 박사님이 강원도에 계시는데요. 이분을 수식하는 별명도 참 많습니다. 감자 박사, 포테이토 데디, 미스터 포테이토 등등. 그리고 사단법인 세계 감자 식량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신데요. 자, 오늘은 30년 넘게 감자에 헌신하신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이명석 학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조사했죠. 별명들을. 그러게 말이에요. 네, 감자 박사, 미스터 포테이토, 포테이토 데디 별명이 참 많으시던데 네. 어떤 별명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일단은 감자 아빠, 포테이토 감자 아빠. 데디. 감자 모든 사람들의 네. 감자로 아빠 같은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에서 감자 아빠를 좋아합니다. 포테이토 감자 데디. 아빠, 포테이토 데디. 그 별명을 가장 좋아하시는데 감자를 원래부터 그럼 좋아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드시는 것도? 제가 이제 강원도 동해 출신인데요. 어릴 때는 주로 오징어나 그런 거 보고 자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외가댁이 시골에 있어서 이제 그 외가댁 가면은 감자를 먹고 자라긴 했지만은 그렇게 감자를 썩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어쩌다가 이 감자를 이렇게 또 연구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전공은 이 감자가 아니셨던 것 같더라고요. 석박사 하실 때는. 어쩌다가 이렇게 감자를 연구하시게 되셨나요? 예, 제가 미국에 석박사 할 때는 토마토하고 석사 때는 그다음에 박사 때는 호박 유전학을 했습니다. 물론 둥근 거는 같지만은 감자랑 제가 이제 강원대학교 와서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코넬의 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박사학위 한 기술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잘 찾아서 그것을 평생의 연구 테마로 삼는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하면 감자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감자는 지금도 수미라는 품종이 많이 이제 재배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산 품종이 없었고 있어도 굉장히 보급률이 낮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감자 품종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감자 품종 개발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많이 나왔죠. 좀 소개를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제가 감자 연구를 할 때는 미국이나 유럽은 주로 이제 길고 프렌치 프라이 이제 그런 침용 감자 품종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대 초반에 칼라 감자라는 그런 유전 자원들을 도입해서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감자 품종들을 개발하게 되었죠. 칼라 감자. 그러면 감자의 어떤 그 속의 색깔이 다른 건가요? 속의 색깔도 다르고 겉의 색깔도 다르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블루베리나 이런 그 보라색 감자 가지고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성 성분들을 감자에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이 성분들 같은 것도 이렇게 또 개량이 되고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칼라 감자를 개발해서 이제 그 칼라 감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위궤양 치료제용 감자, 위궤양 치료제, 그다음에 항비만 감자, 그다음에 항고혈압 감자, 이런 식으로 감자 품종에다가 기능성 성분들을 이제 검증을 통해 갖고 그 감자 품종에다가 스토리를 입힌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감자빵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로즈 감자 같은 경우는 겉은 빨간색이고 속은 이제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소의 좋은 성분과 빨간색이 가지고 좋은 색소의 그 성분들이 기능 성분으로 이제 발휘하게 되고 그것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식감이나 기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빵이든 아니면 이제 최근에 제가 개발 완료한 감자 우유 같은 경우도
그 일반 감자가 아니라 기능성 감자를 활용해서 그 먹었을 때 어떤 건강 네. 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뭐 감자 우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유는 사실 우유라는 것이 이제 젖소에서 짜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감자 우유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감자 우유 컨셉은 이제 그 비건 푸드 그러니까 이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거고 네.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어떤 뭐 탄소 중립, 탄소 배출권에서 소가 사실 가장 그 메탄가스를 많이 만들어 내는 그 환경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특히 또 이제 일반 그 소위 말해서 가축 우유를 드시지 못하는 분, 뭐 락토스라든가, 그렇죠. 먹으면 배가 아프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한테도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 우유가 이제 많은 게 칼슘하고 이제 단백질입니다. 네네. 근데 감자우유 같은 경우는 칼슘도 충분하지만은 단백질은 100%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유가 고소한 맛은 이제 지방인데, 네. 그 동물성 지방은 제로화시키고 대신 식물성 지방을 넣어서 오메가 3, 6, 9이 풍부한 네. 그러한 기능성 오일을 써갖고 이제 기능성을 한층 강화시키면서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알몬드라든가 이런 너트에 이제 알러지 있는 분들이나 너트 프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락토스에 민감한 분 우유 락토스 프리, 그다음에 이제 뭐 글루텐, 예를 들어서 밀가루나 이런 오트밀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부작용 있는 분들은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감자가 베이스가 된 100% 식물성 음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감자를 또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좀 드리는 질문인데 이 감자를 좀 건강하고 좋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감자를 조리하다 보면 뭐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도 있고 이런데 가장 좀 영양 성분이 덜 파괴되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감자를 이제 보일링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삶는 거, 그다음에 이걸 베이킹하는 거,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거, 뭐 튀기는 거 여러 가지로 해봤더니만 가장 그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 끓이는 겁니다. 끓이는 것. 물론 이제 감자는 비타민 C가 많은데 일반 그 채소 같은 경우는 물에 끓이면 비타민 C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전분이 비타민 C를 이제 감싸고 있어서 파괴가 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네랄이라든가 다른 비타민 여러 가지 성분적으로 봤을 경우는 물에다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영양적으로 좋습니다. 영양적으로는 끓여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또 감자를 먹으면 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중국 식량의 50%를 감자로 하겠다는 전략을 벌써 15년 전에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도 한국처럼 쌀이 주식입니다. 근데 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물이 부족해지고 있고 감자는 뭐 우리 산에서 어느 지역에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감자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탄소 배출과 관계가 뭐냐면 이 논농사를 짓게 되면 질소비를 많이 씁니다. 그것이 바로 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논농사 지으면서 물이 찼다가 빠지면서 그 과정에서 이 토양 내 여러 환경들이 변하면서 그것이 또 가스를 분출하고,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면은 물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또 환경 주범이 바로 쌀 농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자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자를 먹으면 건강도 지키고 또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교수님을 보니까 이 GMO 식품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좀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이 품종을 개량하는 것과 그리고 GMO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다르고 왜 반대를 좀 하시는 건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품종들은 재래적으로 교잡 육족을 통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님
뭐 씨 없는 수박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교배를 통해서 계속 선발하면서 우수한 품종을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네. 이 GMO라는 것은 유전자 조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식물이 없는 유전자, 예를 들어서 토마토의 어떤 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토마토에 없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고구마의 유전자를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동물성 유전자를 넣는다든가 네. 뭐 사람의 유전자를 넣는다 이렇게 해갖고 그 원래 생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외래 유전자가 들어가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처럼 네. 식물도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네. 그것을 인간들이 어떤 욕심에 의해서 네. 그걸 어떤 비윤리적으로 이제 개량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닭 같은 경우 보면은 닭이 털을 나지 않게 하는 그런 GM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을 뽑는 과정이 귀찮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 털을 이제 나지 않게 유전자 조작을 하겠죠. 그런데 닭 입장에서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겨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교미할 때 올라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서로 많이 부딪히다 보면 상처가 나갖고 네. 그러면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다 항생제를 또 많이 먹여야 되고 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그 인간의 어떤 욕심이죠. 간편하다는 어떤 것 때문에 더 많은 항생제나 그런 이제 약품을 쓸 수밖에 없어서 결국 사람들 그 항생제 중독된 그런 닭을 먹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결국은 사람에까지 그 GMO를 통해 갖고 나쁜 영향을 주지만은 네. 그 동물 자체도 마찬가지 식물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제가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저는 원래 GMO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제초제 저항성 감자 품종을 특허도 냈던 사람인데 네. 제가 반대한 이유는 거기에 제초제로 쓰였던 글라이포세트라는 그 물질이 제가 반대하기 전까지는 커피에 있는 카페인보다 독성이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네. 그 글라이포세트는 제2 발암 물질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나쁜 것을 계속해서 식물에 쳐서 그 식물이 그걸 흡수하게 되고 네. 그 사람을 먹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안 좋고 네. 그 이후에 또 많은 학술 논문들이 그 GMO 사료를 먹은 동물들의 기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GMO 연구원 학자였지만은 가장 GMO 연구를 잘 알기 때문에 또 반대할 때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이 또 충분해서 네. 많은 강연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GMO 식품들은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에게도 유해하다는 거는 확실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GMO 식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 쌀인데 황금쌀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쌀이 노랗게 만들어서 거기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아프리카의 뭐 야맹증 환자들한테는 그 쌀을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는 도움이 되지만은 네. 예를 들어 거기다 제초제 저항성 넣어갖고 제초제를 많이 치게 되면은 쌀은 살고 잡초는 죽고. 근데 문제는 잡초가 죽으면서 그 생태계에 있는 토양에 있는 환경부터 모든 주변 환경이 다 변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제초제 저항성 쌀은 살아 있지만은 네. 결국 이 식물은 계속해 제초제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누가 먹냐? 사람이 먹게 되고 동물이 먹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그 어떤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논문 가지고만 저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GMO와 또 품종 개량과 그리고 왜 나쁜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감자 박사 이명석 교수님 30년 넘게 지금 감자에 헌신하셨잖아요. 좀 최종 목표와 꿈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강원대학교 91년도 이제 왔으니까 이제 30년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감자 우유를 개발하면서 네. 제가 강원도 출신이고 네. 강원대학교에서 학부를 나오고 그리고 첫 직장도 강원도고 네. 계속 지금까지 계속 강원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가 저를 키워줬지만 강원대학교가 저를 오늘의 감자 박사로 만들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임 몇 년 안 남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감자 우유를나 아니면 제가 개발한 감자 품종을 통해서 강원대학교 브랜딩되고 건국우유나 연세우유 같은 학교를 브랜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좋은 수익 모델이 돼서 기술 이전 받은 기업도 돈을 많이 벌고 기술 이전을 학교에도 많이 내서 장학금도 많이 내면은 학교는 또 학생들에게 또 그 장학금을 가지고 또 인력을 양성하고 4학년이 이렇게 같이 융합하는 그런 지역에 더구나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체랑 지역에 있는 대학이 같이 하고 가장 강원도적인 감자 가지고 그런 제품들을 개발해서 저는 품종을 개발하지만은 또 최근에 스마트팜을 통해서 시감자를 1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특허를 최근에 또 등록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시감자 하면 우리가 뭐 온실이라든가 이렇게 밖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개발한 기술은 1년 내내 실내에서 시감자, 양질의 시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최근에 특허 등록까지 마쳤고 이제 그런 품종과 시감자 혁신 기술과 그래서 농민들이 좋은 품종과 시감자를 통해 갖고 농민들이 소득이 많아지는 지금은 일반 감자 심었을 경우에 평당 7, 8kg 나오게 되면은 인건비 올랐고 농자비 다 올라갔고 농민들이 감자 재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발한 품종들은 기존 품종의 2배 이상 때로는 뭐 3배까지 나올 수 있는 품종들이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농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교수님께서는 농민들이 심어서 생산량이 많고 그런 품종을 개발해 주면은 농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다 올랐지만은 기존 생산성보다 생산량이 2배 높으면은 우리도 농사 지을 수 있다. 버틸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도 가격을 높이지 않고 또 소비자들도 감자 먹을 수 있고 제 목표는 종자혁명, 감자혁명 즉 다수학 품종을 이제 개발하고 또 혁신적인 종자 생산 기술을 통해 갖고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감자 산업을 만드는데 제가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니까 박사님께서 꼭 좋은 품종 꼭 성공하셔서 이렇게 강원도 전체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대화를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 임영석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곡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김동규 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 김동규 선생님의 우리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곡을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매일매일이 이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 같은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일매일이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날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우리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저는 우리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함께 들으면서 지금까지 감자 박사 우리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임영석 학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